이번 주에는 이 룬이 하도 이렇게 기자회견 관련해서 요란한 밥상을 떨었다가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개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소문이 났었어요? 아니, 그 잔치한다고 소문은 냈었지. 아유, 그 잔치 먹을 것 엽대들에 이거 이미 소문 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언론이 이걸 어떻게 빨 것인가?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좀 했었죠. 역시나 모든 레거시 언론 자체가 맹탕이다 라고 비판적인 어조를 꺼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지지율이 없다는 거죠. 운군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한 기사 먼저 보고 저희들끼리 분석을 한번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일보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기조로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한겨레는 불통을 넘어 국민을 기만한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대한 윤석열의 사과에 대해서 옆구리 찔러 절받은 듯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게 어떻게 다행이라고 했어요? 조선일보가 다행이라고 하는 대목은 한동훈에 대해서 갈등 없다고 말해준 게 다행인 거죠. 참.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일종의 멘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레거시들은. 그리고 침묵하길 바랬던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조선일보는 한동훈하고 그래도 완전히 한동훈을 척지진 않았구나라는 쪽이 매우 만족스러운 건데, 난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사과를 했다라고 언론이 프레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사과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신윤 언론들은 사과에 방점을 맞춰가지고 윤석열이 사과를 처음 했어.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과라는 단어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했어요 단어는. 사과합니다 그랬어요? 사과를 드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애매하게. 누가? 자기가? 그건 아니면 모르겠어요. 김건희가? 봐 사과 뭐야 이게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 그럼 이 사과가- 아내가 사과를 드리고 있는 거네. 이 사과가 그 사과인지 걔가 먹는 그 사과인지 그 사과는 뭐 사과를 드리고 있다는 게 아니, 난 너무 웃긴 게 누가 보니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집에 가서 나 사과는 안 했어. 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 사과가 그 사과가 아니야. 사과를 나눠주고 있다. 아니, 이거 이게 문맥이 맞냐고요. 사과를 나눠주고 아니, 있다고밖에 어떤 없어.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주면서 사과를 드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사과를 한다고 하지. 심지어 사과를 드리고 있다. 드리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국어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물건인 사과는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하는 사과는 줄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루리호님이 사과 들어간다. 받아라. 이거랍니다. 사과라는 단어만 언급해도 어휴 사과해야 돼 사과해. 아이고 이런 감지덕지하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 보도 보면서 어떤 거 떠올렸냐면 빠빠빠빠 했다고 헉! 우리 애가 아빠를 했어. 우리 애 천재인가 봐요. 아빠 앞으로 저한테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지. 애는 빠빠빠빠였는데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평생 동안 효도할게요. 속 안 썩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진짜 우리 애 천재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진짜 되게 비슷한 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참모들이랑 기자회견 준비할 때는 사과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윤석열이 결단을 내리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 참모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주 개구라를 사과인 것 같으면서도 사과 아닌 것처럼 사과처럼 보이게끔 사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윤석열은 말을 이상하게 해놓은 걸 갖다가 사과다 걸고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처음 사과했다는 식으로 해서 친윤 언론들은 이게 윤석열이 변했다는 식으로 쓰려고 제목에 막 집어넣어요. 변하기는 개뿔. 사과를 했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처벌을 하든 조사를 하든 그런 데 대한 대안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명품백 돌려내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양평 땅이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지. 도이치 얘기하면서 뭐 지난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네가 검찰총장이었잖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언론들은 대부분 이제 그 부정적이었지만 조선일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는 하나도 해서 안 되던데.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다. 이 정도라도 설명을 하면 국민 분노나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는 열심히 실드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조선일보 출입 기자가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김동하 정치부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출입 기자들도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기립해서 국가 원수에 대한 예를 갖췄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 개구라 치고 있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윤석열이 그 기자회견장 들어올 때 일부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기레기들이 박수는 안 쳤겠지. 카메라 다 보고 있는데 난 대통령실에서 쳤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밑에 보면은 기자들 기립이 있긴 있었는데 익명을 요청한 출입 기자는 사전에 기자단 차원에서 기립 요청을 받았대요. 대통령실하고 협의는 없었고 중요한 게 기자단 차원에서 중요한 게 기자들을 120여 명을 불렀어요. 150명. 뭐 아무튼 120개 언론사에서 150명 가까운 기자들이 왔는데 그중에 꼴랑 20명 했습니다. 질문. 그렇죠. 근데 이 20명 한 것들도 조중동하고 한국일보 그다음에 그다음에 외신 4개, 로이터, AP, 니온게이자이, BBC, 그다음에 뉴시스, 연합뉴스, SBS, KBS, TV조선, 연합뉴스 TV, 영남일보, 아이뉴스 24, 딱 요렇게만 시켰어요. 경제지 얘기랑.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들끼리 사람은 모아놓고 누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전 각본을 해놓고 지네들끼리 질문을 짜고 친 거예요, 역시나. 그리고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언론은 한겨레만 했고 MBC, JTBC도 없었고 경향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일반적으로 중계된 거 보면 사회자가 진행해갖고 자, 손든 사람 이렇게 지목해갖고 순서별로 나눠준 것처럼 보였잖아요. 실제적으로 저 안에 보니까 사전 질문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질문 순서와 기자 얼굴을 헷갈리지 말라고. 저 사진 얼마나 큰 거야. 증명사진 반명 한 판 사진을 저기다 붙여가지고 얘네들만 질문을 받아라라고 하는 사전 질문 뭐라 그래야 돼? 계획지라 그래야 되나? 뭐 순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거기 안에 MBC나 JTBC나 뭐 이런 다른 경향은 아예 없었다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야? 짜고 치는 코스. 기자하고 같이 하는 쇼지. 그리고 뭐 20명 받았다고 뭐 각계각층에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질문도 오픈돼 있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오픈된 질문에도 제대로 조리 있게 대답도 못했어. 이 비문 아닌 제대로 된 대답을 한 게 한 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사진 옆에 뭐가 있었겠어? 질문이 있지 않았어? 그럼. 그죠? 그래서 아마 질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하려고 그래서 잘랐을 거예요, 제가 또. 그래서 이따위 짓거리들을 해놓고 말하자면, 우린 잘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이 변했다. 이렇게 개구라를 치고 있는 거죠.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 안에서, 국짐당 내부 안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뭐 기대했지만 기대 이하다라는 얘기고, 심지어는, 우리 2층 사시는 준석 씨께서도 이 정도 되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꺼낼 정도로 전혀 안에 내부적인 울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묘하게 이 탄핵 얘기 또 여기에 대한 비판 수위를 유승민하고, 동시에, 유승민하고,
아들 친구 준석이가 동시에 꺼내놓은 거 친구 보면 아들. 친구 아니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그렇잖아. 아무튼 아니죠. 아니라니까, 아들 친구랑 유승민. 다르지. 아들 친구하고 친구 아들 친구 다르지. 다른 거지. 아들끼리 친구가 아니잖아. 그 아들끼리 친구 아니야. 아들 친구 준석이하고 그걸 맞춰가는 거 보면 친구 아들이라고. 어찌 됐거나 이번에 나오려고 승민이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당대회 출마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 유승민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뭐 유승민의 이제 마지막 정치 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와중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습니다. 웃기는 건 뭐냐면 그동안 단독으로 나올 것 같은 이철규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추경호가 뜬금없이 아무 얘기 없다 나와가지고 무려 70표 몰표를 70표의 받고 몰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속 3연속 지금 TK 원내대표거든요. 어떻게 TK 출신밖에 의원들이 없는데. 아니, 국민의힘은 TK 지역 정당이에요. 아니 그래도 수도권에도 몇 명 있긴 있잖아 원내. 워낙 짜잘한 것들밖에 없고 수도권 애들한테 주면 이 TK 있는 애들이 안 따라온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정서가 있대요. 그래서 이철규가 밀린 거야.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밀린 거는. 근데 문제는 추경호라는 거예요. 추경호. 너무 고인물이거든. 경제부총리로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가장 많이 망치는 사람의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또 TK 나오니까 또 되잖아. 그래서 이 추경호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이른바 늘 얘기하고는 MB계와 윤석열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의 마음은 한동훈을 내세워가지고 공천에서 물갈이를 해갖고 사실상 윤석열 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중간에 한동훈이 이른바 네다바이 전문 용어 네다바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가로채기란 거야. 그래서 공천권을 지유리한 사람한테 몰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윤석열이 당에 대한 지배력, 영향력을 없어버리게 만드는 위기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한 게 하나는 민정수석이고 하나는 추경호하고 합의를 그러니까 MB계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기존에 있는 TK계 의원들을 쥐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당에 영향을 미쳐보려고 애를 끌어들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MB계는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의 손을 잡은 건가요? 잡았다기보다는 지금은 양다리를 다 걸치고 걸쳐놓고 있다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밀어 올리고 추경호는 추경호대로 밀어 올리면서 뒷배를 간질간질 해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원내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대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로 한동훈을 밀어 올리고 나면 추경호는 아마도 팽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MB계가 한동훈을 미는 이유는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수술해라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권력은 나눌 수가 없어. 사실은 지금 MB하고 한동훈 사이에서 이거를 저울질하면서 이간질 해온 가장 큰 세력이 사실은 명박이계란 말이야. 건희하고 한동훈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지금 뭔가 중간에서 제3세력을 잡아보려고 했던 게 MB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양쪽 손을 다 잡고 있으면서 나중에 누구 하나 죽은 다음에 손을 놔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되면 조만간 김건희 관련한 특검이나 소환이 매우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이번 사과는 아마도 단순하게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했으니까 당연히 조사도 받아야지라고 하는 명분을 준 거고 아마 이것 때문에 건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대본에도 안 써줬는데 네가 왜 거기서 사과 얘기를 꺼내? 라고 배터리로 쥐어 터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도이치 특검 내지는 그와 관련된 소환은 아니더라도 이번 디올백, 디올 파우치 관련한 건으로라도 반드시 임기 안에, 그러니까 8월 안에 김건희는 소환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 사과라는 단어의 의미이고 행간인 거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건희는 얘기했잖아요. 사과라는 단어 넣지 말라 그래서 아예 안 넣었다고. 건의가 아니고. 당연히 건의가 있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건의 분명히 참모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해갖고 깜짝 놀랐대잖아. 그 놀란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다니에 놀란 게 아니야. 아이 씨발 또 오늘 밤 난리 나겠네.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한따까리 하겠네. 또 이거 내일 아침에 병 깨진 거 다 치우고 다녀야 되겠네. 그럼 이거에서 놀란 거야. 그 술병은 깨진 걸로. 아니야. 윤석열은 집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렇지. 예, 서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한남동에서 안 있고 지금 계속해갖고 대통령실에 있거나 딴 데를 돌고 아니면 딴 데를 밤마다 돌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사과라는 뉘앙스를 띄우는 이유는 단순히 윤석열이 사과했다는 게 아니라 요걸 빌미로 해서 김건희를 어떻게든 끌어낸다. 결국 김건희가 갖고 있는 권력을 죽인다라는 차원에서 조선도 만족하고 일단 보수 기레들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없었는데도 여기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네. 저기 윤석열이 이 이상은 못해. 아니야. 일단 더 이상 맞고는 못 살아. 아니지. 보수 쪽에서 김건희랑 끊어내야 된다 이러니까 니들이 속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사과란 단어만 던져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침소봉대 해줄게. 우리가 침소봉대 해줄게. 그래서 사과 말한 너는 잘했어. 너는 정말 진정성이 있어. 하지만 사과를 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건희가 조사를 받아야 돼라는 쪽으로 앞으로 여론이 밀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던 지지율이 사과 발언으로 인해서 뭔가 다시 올라가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줄 거고 봐봐 국민들이 사과하고 앞으로 조사한다 그러니까 지지율 올라가잖아. 요렇게 떡밥을 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엔 한국갤럽 조사가 또 24%로 유지 여사. 유지면 얼마나 다행이야. 안 떨어져서 지금 외국에서 하는 거 모닝 모닝 컨설트 거의 19% 나왔어요. 기시다를 이기고 2등으로 끝에서 2등이긴 한데 19까지 떨어졌어. 심지어 그거는 지난달 말 조사야. 지금 조사하면 모닝 컨설트 이대로 가서 이달 중에 조사한 거 다음 달 발표하면 모닝 컨설트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그거 하게 되면 저는 15% 미만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있는 이 분위기라고 치면. 그래서 이걸 빨리 극적으로 돌려놔야 돼. 그래서 사과가 기어 나왔다고 봐집니다. 이런 와중에 이게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게 윤석열이거든요. 밑에가 기시다잖아. 밑에가 기시다고. 기시다가 15, 윤석열이 19. 네. 윤석열이 19. 우리가 기시다가 15. 이렇게 돼 있어요. 마크롱 23. 이렇게 돼 있죠. 체코가 24. 그러면서 내가 일본, 프랑스랑 경쟁한다고 또 좋아할 거야 얘는. 아무튼 이거는 진짜 국내에 있는 여론조사와 달리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걸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진행하는 거고 빨간 거는 부정인 거죠. 근데 부정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부정은 탑이죠. 부정이 75거든요. 그건 기시다 이겼어요. 그거는 기시다를 이겼어. 왜냐면 이게 진짜로 의미가 큰 게 모집단이 1000명 이상이라서 우리보다 표본이 훨씬 더 높고요. 실제적인 온라인 조사 아닌 실제적인 대면 조사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는 이게 가장 정확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20% 미만으로 빠졌고 이게 지난달치야. 총선 결과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선 이후의 결과인 거고 지금 그 후에 있었던 계절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 발표를 하게 되면 저는 뭐 15 미만으로 빠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자, 이런 와중에 MBC와 JTBC는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대요. 네. 근데 네. 못했죠. MBC 그렇죠. 질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대통령 경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종섭과 대통령실 간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었고, 그리고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은 언제 알았고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물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장악 질문이 너무 없었다는 거. 지금 언론 자유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계속 압수수색하고 방심이나 선방위에서 계속 주의 징계 주고 있고 법정 제재 주고 있어서 이 언론 장악에 대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언론 자유도 추락했는데도 언론이란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 밥그릇을 챙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외신만 할 수 있었던 안보 외교에 대한 질문이 특히 북한 문제라든지 뭐 지금 있는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한반도 주변 문제에 대한 안보 외교에 대한 질문이 전혀 우리 쪽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지. 안보 외교는 다 외신만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아예 질문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근데 외신들 입장에서도 질문은 했으나 대답은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잘해보겠습니다. 이거 BBC 특파원이거든요. 이거는 BBC 코리아에 가면은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캡처한 겁니다. 게시판에서. 이렇게 한국 그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영어로 이제 물어봅니다. 만족하냐?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았다. 사실상 저의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임기 중에 두 번째 기자회견인데 정말 적은에 쓰고 많은 질문 딱 부러진 답변을 주지를 않았고 막연하고 안전하게 대답하고 넘어갔다. 어느 언론도 우리나라 언론도 이렇게 우리 듣는 우리도 딱 이 느낌이고 뭔 질문을 하든 정말 이게 대답이야? 왜 이딴 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거를 고급지게 표현했죠. 안전하게. 막연하고 안전하게 답했어요. 뭐 할 건 하고 뭐 맨날 이걸로 끝나. 그래서 참 좀 그래요. 네. 나는 그런 우리 질문도 기자들의 좀- 수준이 참 찝찝합니다. 난 그런 질문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특검 포기한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고 감옥 갈 거니까 특검을 못 받겠다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네가 지금 특검 거부하는 거는 네가 범인이기 때문이냐? 라고 나는 물어보고 싶어. 사실 보수가 제일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총리 추천 지명하라 그랬어? 그리고 앞으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이재명 대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안 시킨다고 얘기한 적 있어? 이걸 물어봐 줘야 돼요.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도 그거는 못 물어보는 거지. 본인은 얘기한 적이 없다고 펄펄 뛰고 난리잖아요. 문제는 그 자리에 책사 역할 하면서 중간 했던 교수가 지자랑질 하느라고 이거 깐 거 아니에요. 교수를 잡아 쳐넣어야지. 허위사실 유포로. 그 사람 책은 버렸잖아요. 예? 책은 버렸. 책은 버렸으니까 그걸로 처벌이 된 거야? 그럼 책은 미리 버린 건데? 그리고 JTBC도 김건희가 명품백 수수 논란에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명품백은 지금 어디 있는지, 실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김건희가 언제쯤 공개 활동하는 건지, 제2부속실 언제 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했고. 사실 JTBC는요, 지금 최상병 관련해서 계속해서 단독 특종을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보고받은 거나 지시한 게 있는지, 이시원은 왜 국방부하고 통화를 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아예 JTBC도 말을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다. 이렇게 둘 다 기사로 이걸 냈습니다. 묻고 싶었는데 못 물었던 거. MBC랑 JTBC가. 아무튼 웃깁니다. 네, 이런 희대의 언론 쇼를 벌여놓고
저는 잘했다고 지금. 당연하지. 응? 잘했다고 지금 신났어? 만족해갖고. 응. 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먹고 하려 그래 봐. 사람들 뻑 같잖아. 막 이러고 혼자서, 자만추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자만추는 그거 아닌데. 자기 만족 추구 아니야? 와요. 아, 예.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세요. 아무튼 자만추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만추를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총각 때부터.